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는 2017학년도 4월 수학 모의고사 나형 문과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4등급 풀이를 할 차례예요. 4등급 풀이. 여기 지금 등급 컷을 보면 4등급은 48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화면 볼 때 글자가 많이 깨져서 나온다라고 하면 유튜브 화면 보면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그 톱니바퀴를 눌려서 화질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자에 따라서 자동 화질 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22에서 23번까지가 정답률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답률이 9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등급 받으려고 하면 일단 그 90%짜리라고 하는 것들을 싹싹싹 다 풀고 나서 이제 한 몇 문제 정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거에서 조금만 더 풀면 4등급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4등급에 대해서 특징은 뭐냐면 딱 4등 커트라인까지 걸리려고 하면 기본적인 공식 혹은 기본적인 나열만 계속 할 수만 있으면 4등급이라고 하는 등급 커트라인에 들어가기까지는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죠? 한 3등급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등급 풀이가 어떻게 보면 4등급 받기는 가장 간단하게 교과서만 한 바퀴 돌린다 하더라도 4등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공식은 기억한다는 가정하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자, 4의 2분의 세제곱이 나왔어요. 4의 2분의 세제곱. 그럼 얘는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면 요거와 요거는 서로 지워집니다. 그죠? 약분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고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이거든요. 역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8이고요. 얘는 4분의 1이니까 8 곱하기 4분의 1은 초등학생도 하죠. 2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교집합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럼 공통적인 것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공통적인 거 찾아보면은 2랑 4랑 6이에요. 그런데 n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죠? 개수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개다. 같은 건 3개다. 하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계산할 것도 없죠. 그죠? n제곱이랑 n제곱에 대해서 개수를 비교해주면 7이 나옵니다. 자, 4번. 역함수란 표현이 나왔네요. f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주면 되죠. 반대로 가주면 얼마입니까? 답은 8이죠. 그쵸? 역함수 혹시 개념을 모르면, 역함수는 제가, 그죠? 이거는 좀, 이 정도 역함수 표현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정말. 역함수라고 하는 건, 그죠? 원래 지금 이제 값에 대해서 원래 들어왔던 i로 가는 거니까, 지금 2가 됐다는 i는 원래는 8이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를 했고 등차 수열의 합을 물었어요. 그럼 이 풀이 방식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4가지? 5가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항을 구해보면요. 일반항,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그죠? 첫째 항 플러스 n-1 d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아는 수열의 합, 그 시그마 있죠. 시그마 나왔을 때 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식이 될 거고, ak가, 그죠? 2k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2 곱하기 2분의 10, 11 더하기 그 다음에 10, 이거 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110이고 120이죠. 그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첫째 항이 3이고 계산을 하면은 마지막 항 넣어보세요. 10번째 항이니까 2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항수, 항,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요 공식이죠. 그죠? 계산해주면 또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고 2분의 항수 그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라고 하는 공식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4등급 턱걸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혹은 5등급인 학생 경우에 이 공식들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10번째 항 가지고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뭐 몇백 번째 항을 구해라 혹은 뭐 몇십 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서 막혔다 그러면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서 막힌 학생이라고 하면 좀 이런 말은 좀 미안하긴 한데 어차피 여기서 막힌 학생이라고 하면 다른 문제들도 많이 막힐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나라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나열을 해서 그죠? 맞출 수 있으면 여기서 시간 뺏기는 거 그렇게 큰 타격은 안 입어요. 10번째 안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열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맞춰 주셔야 해요.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나요? 120이 될 겁니다.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열해서 맞출 수가 있으면 노가다라도 하라는 거죠. 자, 무리함수가 나왔고요. 5,7가 0,b를 지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5,7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x, y에다가 5랑 7을 대입해 볼게요. 그죠? 왜냐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y좌표는 7이 들어가고요. 그죠? 7은 루트 5 플러스 4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5 플러스 4는 루트 9가 되고요. 루트 9는 3이에요. 3 플러스 a인데 이게 7이 됐대요. 그럼 a는 4가 나왔어요. 아, a는 4구나. 그럼 이제 0,b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b는요, 루트 4가 되고 플러스 a인데 a가 우리가 4라는 사실 알았어요. 그럼 루트 4는 얼마냐면 2입니다. 그죠? 그러면 b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돼요. 그럼 a 더하기 b를 해라 했어요. 그럼 4 더하기 6이니까 답은 10이죠. 네. 대입할 줄 아니를 물어본 거예요. 무리함수에 대해서 아니가 아니고 그냥 너 대입할 줄 아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뭐 자극한, 우극한, 함수 이런 걸 묻는 거였어요. F0이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그럼 검게 칠해진 거 찾으면 되죠.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의 자극한을 물었어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는 아이를 찾아야 돼요. 0이에요. 그죠? 그럼 답은 2네요. 2 더하기 0이니까 2네요. 사실 뭐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또 쓸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이 나왔습니다. 8번. 자, 제가 이거 모르면 폭망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그 풀이 방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혹은 이용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게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계속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구나. 자, 만약에 우리가 뭐 두분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을 구한다 a분의 c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이제 두근의 합은 18, 두근의 곱은 6으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로그 2를 미출하는 18 빼기 2 로그 2를 미출하는 6. 그럼 이걸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어차피 이제 다 이까지 나오면 다 된 건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로그에 대해서 뺄셈을 할 줄 아냐, 덧셈을 할 줄 아냐, 뭐 이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2라고 하는 아이를 여기로 올려주면 로그 2를 미출하는 6의 제곱이 되고 사실 6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빼기니까 이제 분수로 취급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로그 2를 미출하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 4의 마이너스 1제곱이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거고, 다시 이렇게 꼬랑지가 내려오면, 그죠? 마이너스 1만 남게 될 거예요. 얘랑 1이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나 조금 자유로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그 2의 18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1을 미치는 6의 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랑 얘가 하나씩 빠지면 로그 2를 미치는 3 빼기 로그 1을 미치는 6이 되게 되고요. 그럼 로그 1을 미치는 6분의 3이 되게 되고, 결국엔 이것도 2분의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냥 가장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방식대로만 풀어나가면 지금은 뭐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이에요. 다항식. 자, 이렇게 표현이 나왔네요. 전개식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상수항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거의 99%는 이항 정리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항도 두 개로 나왔고요. 그죠? 이항 정리에서 이항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항이라는 거죠.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애가 81이 나왔대요. 3을 가지고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81이 나오려고 하면 n이 4제곱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n이 4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얘를요 쫙 전개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얘에 대해서 풀이 2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만약 계산해야 돼 라고 하면 나 이항 정리 잘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나열해서요. 나열해서 x 플러스 3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열해서 나중에 딱 x로만 나온 아이들만 쭉 정리해 주시면 답은 벌써 108로 나와요. 생각보다 시간 안 걸려요, 이거. 그래서 이항 정리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제곱으로 나누는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x 플러스 3에 대해서 4번 제곱해 주면 돼요. 계산은 좀 노가다스럽지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3점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항 정리를 안다.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총 선택을 할 건데 4번을 선택할 건데 그 중에서 한 번은 그죠? 딱 한 번만 x를 선택해주고 나머지는 숫자 고르는 그런 방식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 중에서 한 번은요 x를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3은요 3번 고를 거예요.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4 곱하기 그죠? 얘는 27이고 x가 남죠. 그죠? 그럼 4 곱하기 27하면 108이 나와요. 그러면 끝나네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항 정리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뭐 숫자가 크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나열해서 풀으셔도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는 등급대에 4등급이 좀 아슬아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항 정리도 사실 머릿속에 안 박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식이. 그러면 나열하세요. 정말 나열하세요. 나열하면 풀려요. 얘가 n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열하면 금방 풀립니다. 한 3분 안에 풀려요. 그러면 4등급? 한 5등급에서 4등급 사이 정도인 학생은 3점도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을 보면 자, 합 AN이 9고요. 합 BN이 7이래요. 그럼 합 AN이 9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27이 될 거고요. 3, 9, 27. 그 다음에 얘는 7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 남아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친절해요. 정말 친절해요. 왜냐면 이걸 그냥 2라고 딱 빼버리는 순간 34에서 2를 빼보세요. 얼마예요? 32잖아요. 근데 32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친절한 문제예요. 굉장히. 그래서 얘가 10이죠. 그죠? 얘랑 곱해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20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34 빼기 20이니까 답은 14가 되게 됩니다. 친절한 문제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풀다가 이건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풀다가 넣었어. 그런데 32가 없어. 뭐지? 내가 푼 게 잘못된 건가? 어떻게 풀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34가 나왔어. 그런 다음에 2라는 게 있는데 2를 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20을 빼볼까? 여기 10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같은 문제를 풀 때가 이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까딱해서 잘못 풀면 그 중복조합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중복조합으로.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같은 종류의 사인펜을 같은 종류의 필통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은 종류를 같은 어떤 분류 케이스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거는 자연수의 분할이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은 사실 초등학생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이구나. 9를요 자연수로 분할하래요. 3번씩 분할하면 되죠. 3개씩. 그러면 그죠? 일단은 제일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7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분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6으로 잡을까요? 6으로 잡으면 2 더하기 1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물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7 더하기 1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7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1 더하기 7이나 다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필통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퉁치는 거예요. 이것도 6 더하기 2 더하기 1, 뭐 1 더하기 2 더하기 6도 될 수 있지만, 그죠? 필통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얼마일 때가 있을까요? 여기 5일 때가 있겠죠. 5일 때. 그럼 5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을 거고, 5 더하기 2 더하기 2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가 됐다. 그러면 4는 됐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4가 됐을 때 여기가 5가 돼야 되니까 4 더하기 1이랑, 그죠? 4가 됐을 때 3 더하기 2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왔냐면 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7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 아까 전에 제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차분할 때 얘기고요. 마음이 급하고 그러면 1등급 학생도 여기서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뭐 공식이 딱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써먹지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세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죠? 이게 조금 침착하지 못하면, 그죠? 다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지금 이제 뭐 수열의 극한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이게 어디서 풀었었냐면 여기 3번에서 풀었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게 6N이 되어야, 6N 플러스 얼마가 되어야지, 여기는 뭐 상수항 들어오겠죠. 그죠? 6N 플러스 얼마가 되어야 이게 극한이 갔을 때 2로 수렴할 거고요. BN 같은 경우에는 번분수를 써야 됩니다. 번분수를 써야 돼요. 뭐 번분수를 당연히 써야 되고요. 했을 때 BN이라고 하는 건 3분의 1N 플러스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N은 6N 얼마가 나오게 되고 BN은 3분의 1N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리미트 취해주면요, 얘가 18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죠? 3분의 1분의 1분의 6이죠. 그러면 18이 되죠. 그죠? 번분수 모르면 좀 큰일 납니다. 이거 번분수 사용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번분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3번 문제와 굉장히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3번 문제를 거꾸로 물어본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뭐 12번 때에 있었다는 얘기는 번분수라고 하는 개념이 한 번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번분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을 보면 정답률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68%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그를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로그의 덧셈, 로그의 뺄셈, 그래. 이거는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그가 나오면은 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밑과 진수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따지고 가라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단지 그게 좀 강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교과서에선. 그런데 이제 강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도 포함해서, 로그가 나올 때는 밑과 진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밑과 진수 조건에 대해서는 학습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왜냐면 문제집에서도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열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조건이 나오면 조건을 많이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아니 뭐 A가 자연수다, B가 실수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런 조건들을 많이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68%나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로그가 있을 때 밑이 있고 진수가 있어요. 밑은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되면 안 됩니다. 밑은요. 그 다음에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네, 이게 다예요. 얼마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로그 나오면 무조건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 반드시 챙기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식이 나왔기 때문에 밑 조건부터 챙기면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진수 조건이죠. 진수 조건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차함수인데 0보다 크려고 하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이렇게 허근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죠? 떠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만날 때가, 그죠? 만날 때가 실근이 생길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주면 되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게 써주면 4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볼게요. b제곱이 되면은, 그죠? 4a제곱 나왔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5a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20a가 될 거고 4a, a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a라고 한 i는 0과 5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낳게 되는 게 1, 2, 3, 4, 5예요. 1, 2, 3, 4, 5. 그런데 그 중에서 1, 2, 3, 4예요. 그죠? 그 중에서 1이 되면 안 돼요. 선생님 왜 1이 되면 안 되나요? A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주어졌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2, 3, 4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9가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도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밑조건 만약에 빠뜨렸어. 그러면 밑조건 빠뜨렸어. 그러면 1, 2, 3,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1, 2, 3, 4. 10이거든요. 그런데 정답지에 보면요, 10이 없어요. 와, 진짜 10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골라야 되는 거는, 지금 봐봐, 나오게 된 게 1, 2, 3, 4밖에 없는데 제일 많이 더해봤자 10이야. 그런데 정답에서 11까지 갈 일도 없고 13도 갈 일도 없고 14, 15 갈 일도 없고 17 갈 일도 없어요. 그럼 9를 골라야 되죠. 얼마나 친절한 문제예요. 만약에 10이 있었다 이러면 이거 정답률 더 박살났을 거예요. 아마 정답률이 아마 한 50%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봤을 때. 그죠?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문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학은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교수님들이 문제를,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문제를 좀 굉장히 친절하게 내주시는구나, 맞춰라고 내주시는구나. 물론 이제 어려운 21번, 29번, 30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네 한번 틀려봐라 하고 내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냥 기본적인 요 번호대들의 문제들은, 그죠, 제발 좀 맞춰줄래? 제발 좀 맞춰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죠? 유리함수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정근선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교과서를 그대로 설명할 때는 이제 교과서별로 따로 가르친다고 해서 y는 얼마라고 하는 정근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묶으세요 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전풀이니까, 그죠? 바로 리미트 취해주면 얘가 얼마로 나와요? 2가 나와요. y는 2가 나옵니다. 리미트 취해주면. 그래서 y는 2라고 하는 정근선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묶으셔도 돼요. 2x 플러스 a로 묶어주시면 여기가 결국엔 또 2로 묶이거든요. 그죠? 정확하게 뭐 묶을 필요는 없지만 2로 묶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2로 딱 떨어지니까 y는 2라고 하는 정근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정근선을 알아봐야 되니까 결국엔 또 묶어야 되죠. 2로 묶어주면 2x-2분의 a가 되게 돼요. 그죠? 분모에 대해서 묶어주면. 그럼 x는 2분의 a가 정근선이 되고요. 그러면 y는 2라고 한 i와 x는 2분의 a라고 하는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점은 뭐겠어요? 교점은 2분의 a, 2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겠죠. 그럼 이게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요 교점이. 그럼 요 교점이 요거라는 거잖아요.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죠. 아까 전에 나왔던 무리함수만 나왔던 그 문제가 있었어요. 6번이었나? 그죠? 6번. 지날 때. 그죠? 위에 있을 때란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대로 집어넣어 준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2분의 a고요. 2분의 a 플러스 1이 얼마래? 2래.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보면 2분의 a 플러스 2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a가 얼마? a가 2가 돼야 되는데 a가 2가 없어요.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풀었습니다. 잘못 풀었어요. 큰일 났네요. 진짜 큰일 났어요. 잘못 풀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요. 묶으면 그죠? 2x-a가 이렇게 나와야 게 플러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잘못했네요.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정근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2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되죠. 이제 대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대입을 시킬게요. 그럼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2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요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만 마무리 지어주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야지 될까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러면 전체가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돼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a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의 실수를 저도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다시 좀 감안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선지가.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예요. 이게 15번 문제가 3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소재입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풀어봤니 안 풀어봤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3월 계속 모의고사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그 유형에 대해서 똑같이 나왔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50명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헌혈을 한다고 하는 학생은 28명, 환경보호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0명인데 희망하지 않는 게 희망하는 학생이 40명이란 얘기죠. 모두가 참일대래요. 그러면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모두 희망하는 학생들의 그 다음에 모두 희망하는 학생 수의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했을 때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헌혈하는 학생과 환경한다는 학생이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겹치는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최대랑 최소를 구하느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조건 겹치긴 겹칠 거예요. 왜냐면 50명인데 28명, 40명이니까 총 68명이란 말이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50명인데 68명이 나왔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8명을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 요 가운데 있는 게 18명이라는 얘기지. 왜 18명이냐면 헌혈하는 거 28명, 그 다음에 환경에서 40명이 있는데 요거 지금 겹치는 아이들이 있죠. 겹치는 아이들이 한 번 더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긴 이러한 얘기지. 10이고 16이고 여기는 24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16명 한번 계산이 됐고 이때 16명 한번 더 계산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16명을 한번 빼줘야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교집합이 있는 아이지. 그런 다음에 지금 50명 중에서 환경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한 학생이 10명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을 한다는 아이가 더 큰 집단이잖아요. 40명 헌혈보다. 헌혈하는 학생들이 모두 환경을 한다 이 생각을 해버리면 그죠? 28명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가 18일 거고 최대가 28일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6이 나옵니다. 이거는 3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된 유형이고 2018학년도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계속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좋아하는구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2번을 보도록 할게요. 22번. 이거 계산해내네요. 그죠? 같은 거 지워주시고 x가 1로 보내주면 7로 끝나죠. 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나왔고요. A2가 두 번째 항이 8이고 여섯 번째 항이 16이래요. 그러면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A2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D고 8이고 그 다음에 A6이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5D이고 16이다. 그럼 4D는 8이다. D는 2다. 그럼 A4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3D이기 때문에 12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 실력이 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등차 중항을 쓰면 됩니다. 등차 중항. 2항이랑 6항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4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요거에 2x는 8 더하기 16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 공식을 써주면 되죠. x는 10이라고 답이 나오게 돼요. 빠르네요. 그죠? 아니면 8과 16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차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뿅뿅 해서 똑같은 차이로 가야 되니까 차이가 8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딱 그죠? 4만큼 간 상태에서 나오면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나열을 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아마 점수로만 따졌을 때는 아마 그 4등급을 넘겼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단 그죠? 4등급이랑 3등급이랑 딱 잘라서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4등급이거든요. 3등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4등급 문제풀이 안에 들어가요. 자, 양수 A에 대해서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미분 쪽의 문제가 아니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짐작하고 가셔야 되고 곱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2016학년도 4월 문제를 보면 여기에 보면 27번 문제가 있어요. 27번 문제 좀 문제가 어렵긴 했었는데
27번 문제에서도 결국에는 곱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이제 작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익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거저먹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4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고요.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A분의 4 플러스 5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A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값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거는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산술 평균 2분의 A 플러스 A분의 4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루트 A 곱하기 A분의 4보다.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A 플러스 A분의 4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여기로 넘어갔어요. 2 곱하기 루트 4가 되고 2 곱하기 루트 4가 얼마냐면 루트 4가 2기 때문에 2 곱하기 2가 돼서 4예요. 자, 그럼 여기 최소라고 하는 거네요. 여기 최소. 이게 최소네. 4가 최소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A 값을 찾아주세요. 최소일 때 A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가, 그죠? 이거 이 등호가 있잖아요. 그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가 같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A는 2일 때겠죠, 사실. 그리고 문제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양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게 다 성립한다 이거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자, 문제를 봤는데요. 등차 수열도 알고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나열하세요. 이것도 3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본 유형이죠. 그죠?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두 번째 항은요. 2 곱하기 2 플러스 2 하니까 8이 나왔고, 세 번째 항도 그렇게 계산을 쭉 해주면요. 92가 나와요. 그냥 쭉 나열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AN 자리에 그 바로 정거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끝이 나요. 아, 별것도 아닌 거구나. 다시 나열을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들을 봤는데 4등급 풀이에서 문제들이 나열만 했을 때 풀리는 것도 그냥 내가 이 공식을 모른다 그런다고 했을 때 나열만 해도요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한 3등급, 2등급 되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나열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1등급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나열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는데 나열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식 내가 몰랐다 그러면 나열이라도 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6등급, 5등급 학생들 혹은 뭐 4등급 학생들 마찬가지고 그 학생들은 3점 하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100분위 점수가 확 달라져요. 굉장히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딱 이거 3점짜리 맞췄다 나열해서 그러면 그죠? 조금 귀찮더라도 맞추면은 100분위 퍼센트가 한 2%에서 3%가 올라갑니다. 그럼 전국 순위로 따졌을 때 그죠? 한 10,000등, 20,000등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나열하는 습관 조금 들여주시고 모르면 그죠? 일단 답을 공식 문제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먼저 중요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에 3등급 풀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릴 때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죠 라고 했던 거랑 그 다음에 뭐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라고 말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똑같이 나오는구나 라고. 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